박가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진영입니다. 진영 씨 벌써 12월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쉬워요. 진짜 달력을 볼 때마다 마지막 입새처럼. 아, 그래요? 네, 너무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네.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맘때 되면요.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 떠올리시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많죠, 많죠. 그리고 해넘이, 해맞이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행지 한 곳 추천해드리려고. 어디예요? 군산시 옥도면에는요. 이 선유도항이라는 곳이 있는데 선유도항. 모양이요. 기도하는 손모양. 그거 알아요. 기도등대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죠? 네. 맞아요. 흔히들 이 모양 때문에 기도 등대라고도 불리는데. 저 화면 나가네요. 네, 본래 이름은 방파제 등대라고 하네요. 방파제 등대. 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요, 이 방파제 등대를 12월의 등대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연말 연시에 해돋이 또 해넘이 보러 어디를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여기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징적이기도 하고 네. 한 해를 또 계획하고 기원하고 또 인증샷도 남기고 일석삼조일 것 같네요. 네. 네, 첫 번째 소식 만나보죠.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에서 만나볼 곳은 저희 지역 전주와 아주 오랫동안 함께한 곳입니다. 바로 전동성당인데 이 전동성당이 무려 130년이 됐대요. 네. 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공연이 연출됐다고 하는데 그 화려했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건물을 도화지 삼고 빛의 물감 삼는 특별한 공연이 전동성당 안에서 펼쳐집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성당의 이야기와 함께하는 빛의 향연, 지금 만나보시죠. 말을 잃을 정도로 환상적이었어요. 전동성당 빛이 있으라. 전주 한옥마을 초입에서 만날 수 있는 전동성당. 전교를 위해 이곳에 터전을 마련한 지 올해로 130년째 이르는데요. 호남 지역 서양식 건축물 중 가장 크고 또 오래된 근대 건축물로도 유명합니다. 전동성당이 130주년이나 됐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 호남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서양식 성당입니다. 그래서 사적 제288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전동성당은 비잔틴 양식을 가미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해서 어머니다운 온화한 그리고 화려한 그런 모습을 구현해냈다고 그럽니다. 이 호남 지역이 또 풍요로운 지역이잖아요. 신앙면에서도 풍요로운 지역, 그래서 어머니다운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그러죠. 서울의 명동성당을 세운 푸아넬 신부의 설계로 완공까지 무려 23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요. 본당의 터를 이곳으로 삼은 이유도 특별합니다. 신부님,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여기 계셨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는데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바 견성인 야고보, 이분들은 복자죠. 이분들이 여기서 순교했습니다. 한국 최초 천주교 순교토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이곳에 성당을 건립한 건데요. 일제가 허문 풍남문 성벽에 돌과 흙을 더해 성당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동성당 13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순교의 역사, 그 위에 세워진 성당이라는 그 의미, 그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동성당의 아름다운 건물 양식은 현대에 이르러 영화와 드라마 속 배경이 되기도 하고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에게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의미를 넘어 문화재와 관광 명소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이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참 아름답고 화려해요, 그죠? 여기는 신앙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빛이 통과해야만 스테인드 글라스는 아름다운 빛을 발휘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 안에도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데 인간 자체로는 그 빛을 낼 수 없고 오직 신의 은총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전동성당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역적으로도 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진짜. 네. 그런데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펼쳐진다면서요? 130주년을 맞이해서 로마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 있잖아요. 그 천지창조를 모티브로 해서 이곳에서 그 빛의 향연, 그러니까 와서 보시고
신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뭔가 마음의 평안함, 위로도 받아 가시면 좋겠고 이곳의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좋은 기회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동성당에서 펼쳐질 빛의 향연이라. 이야, 어떤 공연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이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하루 앞둔 이날은 마지막 점검이 한창입니다.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뜨겁게 회의를 하시나요? 아니 평소에 더 살벌하죠. 미디어 파사드가 무엇인지 한번 소개해 네. 주세요.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건축물 구조 그대로를 스크린 삼아서 입체적으로 저희가 영화를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송대규 대표와 전동성당의 인연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전동성당 외벽과 풍남문에 선보인 공연이 이번 공연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됩니다. 외관을 캔버스로 하셨는데 이번엔 내부로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점이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거 있으셨나요? 프로젝터를 여러 개를 쪼개서 쏴야 되는데 저희들이 3D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현장에 대한 실측과 설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실측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좀 많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전동성당 내부 점검도 밤 늦도록 이어지는데요. 성당의 천장과 벽에 42대의 프로젝터 영상이 겹쳐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입이 지금 근질근질한데 그 다음은 스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 첫 공연을 보기 위한 관객들의 부지런한 발길이 이어집니다. 기다려서 표를 받았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공연장으로 탈바꿈한 전동성당 본당의 문이 열렸습니다. 4년간의 미디어 파사드 공연 기술이 집약된 미디어 아트쇼. 이곳에서 펼쳐질 빛의 향연이 이제 시작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보려고요. 공연은 로마의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이미지에서 시작합니다. 인류의 시작과 사랑과 평화,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생각해보게 하는데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합니다. 말을 잃을 정도로 몰입해서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The evolution and the war part, let's say that this was very touching.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할 수 있는지 정말 경이롭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전동 성당에서 이렇게 멋진 영상 작품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음악도 너무 좋고 영상도 지금 여태까지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였습니다. 오늘 공연 네. 보면서 정말 넋을 놓고 봤어요. 저 침 흘릴 뻔했잖아요, 네. 진짜. 아니 이렇게 멋있는 공연을 이틀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저는 너무 아쉬워요. 올해는 이틀밖에 못 보는 이 아쉬움이 있지만 다행히 내년부터는 이 전동성당 미디어 쇼 공연이 상설로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시는 많은 관광객분들이나 우리 전주 시민들께서 언제든 이 공연을 찾아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130년간 우리 곁에 함께하며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전주 전동성당. 이곳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빛의 공연이 앞으로 전동성당의 의미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성당 내부의 벽과 또 저렇게 천장이 아름다운 무대로 변신을 하네요. 너무 멋지죠? 너무 멋있어요. 또 130주년이 된 이 전동성당의 옛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네. 그 감동도 더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전동성당 성벽 외부에서 펼쳐졌던 미디어 파사드 보신 분들 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전동성당이 또 문화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를 공연장으로 공개하기는 참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이에요. 이게 너무 지금 연출된 예뻐요. 화면인데 너무 네. 멋지죠. 참 멋진 것 같아요. 이번 공연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내년에는 상설 공연도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셔서 미디어 파사드 공연 보시면서 감동 다 같이 느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성적표가 공개된 주였어요. 맞아요. 네. 진짜 긴장되는 순간들이었을 텐데 그렇죠. 네. 이 시대 대학생들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핫플레이스를 저희가 또 찾아가 봤습니다. 네. 김동아 리포터가 함께했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기대돼요. 되네요. 네. 그렇죠.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 이날만을 기다려왔지. 드디어 복학의 날이 다가왔구만. 캡장이 되어서 학교장도 하고 여자친구도 만들 것이야. 기다려. 동아 씨, 거대한 꿈을 가진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요즘 핫플은 알고 복학하셔야죠. 동아, 화이팅! 대학생 즐길 거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요즘, 과연 복학생 동아는 따라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핫플레이스는 바로 다락방 컨셉으로 이루어진 복합 테마 카페인데요. 오, 좋구만. 한번 재밌게 놀아볼까나? 잠깐만요. 여기서 혼자서 노시면 안 돼요. 자넨 누구인가? 저는 인싸가 되기에 노력한 대학생 문상균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나의 친구가 되어주겠는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좋았어! 같이 한번 놀아봅시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즐겁게 놀다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게임들과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 사람도 본격적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동생한테 지고 있는데도 화를 못 내 약이 바짝 오른 동아 씨인데요. 이번 판은 내가 봐준 걸로 하지. 네. 게임은 그만하고 이제 우리 달달한 거나 먹으러 가자고. 이곳에서는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데요. 재밌게 놀았으니까 달달한 거나 한번 먹어보자고. 네. 상윤 이게 뭔지 아는가? 이거 달고나 아니에요. 오케이. 이게 놓았잖아. 어르신이 달고나에 대해 모르는 학생에게 진지하게 가르쳐주는 모습에서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완성. 굿. 잘 됐는데요? 직접 만들어 먹는 이런 게 바로 내가 만든 사탕이고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고. 야, 이거 만화책도 있구만. 달달한 음식도 먹었으니 편안하게 앉아서 만화책을 보는데요. 대화 없이 볼 만큼 책에 빠져든 두 사람입니다. 책도 보니까 졸리는구만. 좀 자야겠어. 형. 저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왜 자도 되는 곳인데 왜? 저희 아직 인싸가 되려면 다른 핫플레이스도 가야 돼요, 형. 또 갈 곳이 있는가? 아직 많죠. 가야지. 다음 핫플레이스는 어디일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하는 공간입니까? 네, 여기는 온라인에서 하는 서바이벌 게임을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서바이벌 실내 체험장입니다. 체험 좀 몸풀기로 먼저 사격 연습을 하는데요. 모습은 완벽한데 과연 사격 실력도 완벽할까요? 근데 뭐 이렇게 뭐 또 한 번씩 봐주고 해야 형이로서 이게 더 아니겠습니까? 나도 이 본 게임은 또 내 강하기 때문에 이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게임에서 천천히 발라드리죠. 시작하기 전 옷과 안전 장비들을 착용하는데요. 어디서 본 그림 같지만입니다. 장비를 받은 뒤
부상 방지를 위해 안전 교육도 합니다. 벗으시면 안 돼. 첫 장소부터 신경전이 있었던 두 사람이 팀을 나눠 본격적으로 서바이벌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온라인에서만 할 수 있던 게임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니 정말 짜릿하겠네요. 이게 손가락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도 재밌지만 온몸을 쓰니까 훨씬 더 흥미롭고 뭔가 또 몸에 남는 느낌이 들어서 난 참 좋았네. 형, 그나저나 배고프지 않으세요? 고파! 밥 먹으러 가야죠, 이제. 가야지! 아직 형 핫플레이스 많이 남았는데 가시죠. 아, 인싸 힘들구만. 세 번째 핫플레이스는 편의점처럼 음식을 가져다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을 대학생들이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술집 같은 데 가면은 또 안주 정해진 것만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되게 다양한 종류를 싸게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아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좀 분위기가 그래서 젊다 해야 되나?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쪽은 이제 과자류고요. 이쪽 뒤에는 이제 라면 종류 있어요. 난 또 라면을 참 좋아한다네. 젤리. 밖에서는 전혀 몰랐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 편의점처럼 생겼네요. 예, 학교 앞이다 보니까 학생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저도 올해 복학생인데 먹어도 되겠습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많이 드세요. 이용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왔구만. 편의점에서 먹는 것처럼 맛있을까요? 이걸 먹으면 우리도 인싸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인싸가 되는 길이 되는 거죠. 확실한가? 네, 그렇습니다. 덧. 힘을 쓰겠어. 인싸. 맛이 어떠세요, 형? 삼합이네. 이게 바로 편의점 삼합이네. 비빔라면, 소시지, 김, 이 세 가지 바로 삼합이네. 가격도 저렴하고 나만의 레시피도 만들 수가 있고 맛도 좋고 대학생들이 오지 않을 이유가 없구만. 그렇죠. 우린 인싸가 되었는가? 인싸 되었죠. 되었다! 되었습니다! 인싸가 된 후에 먹는 음식은 맛이 다른가 보네요. 오락실에, 서바이벌에, 편의점 음식까지 접수했는데 난 이제 인싸가 될 수 있는가? 충분히 될 수 있죠. 확실히 될 수 있는가? 확실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복학하러 가자! 핫플레이스는 대학생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학생 동아처럼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핫플레이스에서 대학 문화를 즐겨보세요. 요즘 대학생들이 저렇게 노는군요. 신선하네요. 네, 그중에서 이런 서바이벌 게임. 네네. 굉장히 재밌어 보여요. 뭐 진짜 이런 거 하다 보면 뭐 공부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싹 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저도 이 대학교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아시다시피, 예, 잘 아시겠지만. 근데 뭐 저 때만 해도 네. 얼마 안 됐지만, 네. 저 때만 해도 뭐 핫플레이스라고 하면은 동방, 동아리방, 네. 잔디밭. 아주 핫했어요. 잔디밭이요? 네. 거기서 막 수건 돌리기 하시고 막 그런 거 아니죠? 뭐 비슷한 거 했어요. 네, 뭐 돌리고. 아, 네. 그래요. 근데 진짜 정말 재밌는 저렇게 대학생들이 노는 체험 현장을 보니까 저희까지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우리 네. 동아 씨 보니까 제가 이제 한참 동생이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네. 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어쨌든 뭐 이번 주 수능 성적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고 노력한 만큼 아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보겠고요. 그리고 네. 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핫플레이스 잘 참고하셔서 아주 낭만적인 대학생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볼게요. 네. 이번에는 경남 창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원의 진포해양공원에 가시면 아주 짜릿한 순간을 경험하실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과연 어떤 체험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볼까요? 자, 단일 건물로 국내 최대 규모, 최대 높이 태양광 발전 시설 솔라타워 옆에 있는 해양 생태공원. 그 옆에 말이죠. 네, 집트랙이 있습니다. 지네. 찬바람 지네. 긴장감 지네. 일단 여기까지만.
오밀조밀 작은 섬과 우뚝 솟은 건물이 그림 같은 진해 바다. 최근 이 아름다운 바다를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명물이 생겼습니다. 약간 느낌 기분한 느낌이라서 제가 이게 몇 미터죠? 아 여기 이제 구구타워라고요. 타워요? 예, 요 이제 지상에서 99m고 해발은 124m 정도. 124m에서 네. 뛴다고요? 이 올라가고는 아주 굉장히 멋집니다. 우리 그 진해만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거가대교가 한눈에 들어오는 94m 높이 경남 유일의 스릴 만점 레포츠 시설인데요. 아 지금 건물이 묘사한데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이 그래서 그렇지. 아 그래요? 안전합니다. 얘는 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도 안전할 정도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이런 건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엣지워크다. 공부만 하고 보지만 하겠고 꿈인지 현실인지 아찔하기만 했습니다. 어우 저 어떡하노. 스릴도 좋고 강심장도 좋지만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수가 있죠? 자, 손 벌리고, 왼손 벌리고, 오른손 벌리고. 자, 사랑하는 사람, 소리 놀래라. 야, 박수.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야, 어디 와보세요. 땅 밟는 게 너무 좋으시죠? 예. 어떠셨어요, 아버님? 정말로 하늘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자세 한번 할까요? 네? 자세. 와, 이걸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부부끼리 하기 쉽지 않을 건데, 그죠? 네, 싸우고, 예, 네, 바가지 끌고, 맞아요. 그러다 같이 하니까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아, 그래요? 아까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부를 때 막 부르잖아요. 안 불렀을걸요? 없어요. 근데 지금 심장 찌나 지금 여기 막 지금 올라가 지금. 지금 땀 터져 나는데 지금 보세요. 땀 터져가지고 지금. 눈은 충혈되고 이럴 때는 36개 주랭랑 일단 키고 싶었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 메인을 걸고. 예. 우리 개념은 사랑을 저 KBS 할 겁니다. 피디님 그래도 제가 빠진 질문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가셔야 돼요. 왜 남 얘기를 안 들어요? MBC의 젊은 피 MBC 훈남들만 저희 방송을 위해서 지난번 들어오자마자 자이드로 타시고 하고 이제 예. 높은 데만 오면 제가 이제 원래 그때 그만두려고 했다고 생각을. 아 근데 저는 돈 안 받고 그만둘라 했는데 네네네. 이게 약간 정신 놓은 거야. 나도 좀 좋겠다. 너보다는 한다 치지만 내가 서질 못하는데. 자, 긴장되시는 분 손. 전부 다 똑같아. 앞에 보이는 메인 줄 보이십니까? 메인 줄은 2톤까지 무게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2톤이면 몇 킬로죠? 2,000kg. 2,000킬로 맞습니다. 200이라 했죠 방금. 정신 바르세요.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실소만 나왔습니다. 150킬로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드디어 도전! 첫 번째 자세가 뭐입니까? 여기서 뒤로 딱 기대시고 왼손 벌리고 오른손 벌리고 긴장한 모습 역력하죠? 뒤로 쭉. 아 근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힘을 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와. 오케이. 한 번에 갑시다. 자 뒤로 조금만 기대고. 뒤로. 아 손 났어. 자 손 벌리고. 찍어주세요. 다리 쭉 벌려. 알겠지? 하나, 둘, 셋. 자 하늘 걸어. 이어지는 다음 선수. 저희 팀의 에이스다웠습니다. 여기 우리 에이스 둘 몰랐네. 뒤로 쭉 기대시고. 자 됐죠? 자 왼손만 넣겠습니다. 왼손만. 자 그리고 저 산속에
건물 보이시죠? 예. 아파트. 저기가 웅천이라는 곳입니다. 웅천의 성가. 그래서 조선시대 세종 때 만들어진 웅천 읍성 등의 트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자세. 계속된 두 번째 자세 잡기. 완전히 당겨져야지 이 자세가 균형이 안정적이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 발짝 벌리고 그다음에 쭉 한번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판 끝에 서서 새가 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는데요. 젊은 친구들이라 그런지 금세 적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있으니까 적응이 됐어요. 앞으로 천천히 기대되세요. 자, 넷, 우리 딱 버티도록. 자, 우리. 근데 진짜 좋아요. 기분 좋아요. 자. 영혼까지 탈탈 털린 상황. 손도 떨리고 심장도 떨리고. 아유, 다시 봐도 오금이 저립니다. 시선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어지럽진 않죠? 조금 조금 약간 파이팅 한번 하나 둘 셋 파이팅! 결국 기권 포기. 혼자선 걷지도 못하고 부추까지 받아 들어왔습니다. 와 죽겠네. 서 이게만 써 있는 거다. 와 진짜. 무슨 꼴이고 참말로. 승철 씨. 내가 보니까 진짜 실망이다. 내가 내가 따라다니면 저랑 같이 나가가지고 아니. 야 진짜. 야. 괜찮죠? 눈물 닦고 야 진짜. 야 어땠어요? 예? 어땠어요? 아 재밌네요. 경치 좋고. 그렇지. 예. 엣지워크 즐기는데 세대 불문. 70대 노부부 이런 분들도 오셔서 이때까지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하실 때 저는 좀 많이 보람이 되죠. 네. 그럼 계신 부모님도 같이 오셔서? 네, 한번 울고 가셨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리고 싶으십니까?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하늘을 걷는 아찔한 도전은 어떠십니까? 생활의 활력 충전, 저 오승철이 보장하겠습니다. 신기하고 재밌는 체험이 있습니다. 간이 콩알만해지는 해양 레포츠도 있습니다. 푸른 바다 정원 진해로 많이 오세요. 네, 이 엣지 워크. 네. 맞죠? 참 네. 엣지 있네요. 그죠, 제가. 그 말 그대로 참 그 하늘을 걷는 것 같고, 네. 나는 것 같고. 참, 너무 떨려요. 네, 재밌게 봤는데 제가 사실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도중에 포기하신 분들 심정이 그쵸. 네, 조금 이해는 가요. 근데 저 같으면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포기 안 할 것 같거든요. 요즘에 뭐 집트랙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엣지워크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꼭 가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불끈 생겼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손에 땀 나시는 거 보이셨죠? 네. 그러니까 더 이 겨울에 도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번에는 대전 소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대전 회덕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가시면 오랜 마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추억의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네.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만들어진 굴다리가 지금의 추억의 명소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볼까요? 네. 추억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7개의 굴다리를 아시나요? 이곳을 따라 걸으면 오래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철로가 생기면서 이제 더 이렇게 그 고속천철도 생기고 이러면서 확장이 되면서 이 교각들이 더 생겨나게 된 거예요. 추억을 한아름 품었다면 따뜻하고 매콤한 국물로 쌀쌀함을 녹여볼까요? 신선한 해산물을 가득 넣고 끓인 짬뽕 한 그릇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몇 사람이 나눠 먹어도 충분한 양이라 더 행복합니다. 대전 회덕동 굴다리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대전시 회덕동은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지명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이 지나는 곳으로 회덕현의 옛 모습이 남아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저를 기다리는 분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은 왜 여기서 저를 보자고 하신 거예요? 오늘은 우리 대전에
뿌리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가 예전에 조선시대에 읍내가 있어서 읍내동이라고 불리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지금 대전의 이제 시내를 대부분 은흥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500년 전에 시내는 바로 이곳 읍내동이었던 것이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역사가 느껴지는 문화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엄하고 무서운 표정 대신 온화한 미소를 보여주는 석장승인데요. 지금 입에 미소가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죠. 원래 이제 장승이라는 거는 마을 입구에 세워서 우리 동네에 이런 좀 악기들이나 네. 아니면 좀 불길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지키는 그런 지킴이 역할들이에요. 네. 근데 보면 이 뒷골 장승 같은 경우에 눈이 조금 이제 이렇게 양각으로 해서 부리부리하긴 하지만 네. 이게 입 자체가 상당히 웃고 있는 인상이어서 다 들어올 것 같은. 여기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해덕동 일대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굴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호남선과 고속철의 건설로 계속 늘어나게 됐는데요. 몇 년 전 이곳에 이야기가 더해져 새로운 장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굴다리가 7개가 있다고 해서 예. 철길에 하나 쭉 있고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다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쭉 겹겹이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가 원래 이제 철로가 생기면서 이제 더 이렇게 그 고속전철도 생기고 이러면서 확장이 되면서 이 교각들이 더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굴다리가 7개가 쭉 길게 늘어서게 된 그런 곳이에요. 해덕동 굴다리가 총 7개, 그중 5곳은 지금도 수시로 기차가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을 살려 근현대 문화를 주제로 대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약 500m 구간에 자리한 7개 굴다리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그동안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고 산뜻하고 역사가 깃든 굴다리로 재탄생했는데요. 그 이후 마을 분위기도 좋아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밝고 건강한 동네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되게 어두컴컴해서 사실은 다니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길을 이제 통행한다는 게 참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이제 벽화도 좀 생기고 또 이런 테마 거리들이 조성이 되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곳을 통행하고 또 다니면서 또 즐겁게 이런 것들도 이제 옛날 추억들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굴다리를 따라 걷는 시간 여행. 해덕동에서 만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인데요. 세월이 느껴지는 굴다리를 걸으며 옛 추억에 잠깁니다. 여기는 터널 같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현대에서 이 근대로 넘어가는 터널 같은 이 동네 자체가 그 전통의 마을들이 대전에 이제 철도가 생기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 버리고 또 이 마을은 오롯이 그 시대의 모습으로 멈춰버린 그런 이제 이 터널 통과할 때마다 좀 그런 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굴다리 하나가 만들어질 때마다 대전의 모습이 달라져 왔음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근현대사를 알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또 이곳을 또 나름대로 이런 그 시간 여행의 그런 길들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또 함께 이렇게 그 근대와 또 현대의 전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되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전의 이제 원래의 그 마을들, 읍내들을 많이 보러 이렇게 한 번씩 그 옛 시간 여행을 이렇게 삼아서 한 번씩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쌀쌀해진 날씨에 움츠러든 몸을 따뜻한 국물로 녹여볼까요? 사람들이 호로록 먹고 있는 짬뽕.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을까요? 이 짬뽕, 오 대단하네요. 나 이런 짬뽕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해산물도 많고, 양 고기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한 두서너 명이 먹어도 끄떡없을 것 같은데요. 와, 예. 이 짬뽕 예전에도 드셔보셨어요? 아니죠, 처음이죠. 네, 이런 짬뽕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해산물이 많고, 국물이 이렇게 시원하고, 끝내주고. 네, 자연의 맛인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두세 명이 먹어도 충분할 만큼 푸짐하고 싱싱한 해산물이 그득한 짬뽕 한 그릇. 이 계절에 정말 딱인데요. 한 입 먹는 순간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키조개 하면 전복하면 불고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국물이 칼칼하면서 시원하고 전혀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맛이었어요. 짬뽕 국물이 먹으면 다른 데는 닝닝하잖아요. 전혀 느끼하지가 않고 개운해요. 개운하고 먹고 나서도 속이 되게 편해요. 다른 집하고 완전 틀려요.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맛. 주방에서 그 비결을 확인해봤습니다. 40년 동안 중화요리를 만들어 왔다는 사장님의 솜씨가 짬뽕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고수의 자신감과 소신이 느껴집니다. 야, 바빠요.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점심 식사 시간이긴 하지만요. 손님들이 정말 많이 오시네요. 저희는 저희 철칙이 있습니다. 네. 냉동을 사용하지 않고 생물만 사용한다. 오늘 준비한 재료는 오늘 내일은 판매하지 않는다. 네. 예, 재료가 떨어지면 저희는 바로 그냥 불을 내립니다. 채소를 기름에 볶다가 특제 육수와 양념을 넣고 해산물을 듬뿍 넣어 끓인 짬뽕. 재료가 음식의 전부라는 소신으로 신선한 재료만 사용하는데요. 덕분에 이 집만의 국물 맛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잘 삶아진 면발 위에 해산물과 불고기까지 얹어 뜨끈한 국물을 부어주고 여기에 전복과 새우를 올려줍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걸쳐서 만든 짬뽕인데 이 소고기하고 이렇게 면하고 같이 드니까 맛이 아주 훌륭하고 맛있더라고요. 손님한테 권했는데 그 손님이 반응이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시원하고 신선하면서도 푸짐한 짬뽕.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야, 이 짬뽕 일단 양이 많고 비주얼이 상당합니다. 이것저것 넣고 끓이는 게 짬뽕이라고 하지만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고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키조개, 전복, 홍합, 동죽, 새우까지 온갖 해산물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채소에 또 국물 베이스는 닭육수를 냈다고 하니까 육군, 해군, 공군 총출동한 짬뽕입니다. 육회 공구를 모아서 후루룩 먹어봅니다. 불고기를 얹어 먹어도 참 맛있고요. 야무지게 새우 껍질을 까서 꼭꼭 씹어 먹으면 바닷내음이 입안 가득 전해집니다. 사실 이런 적은 거의 없는데 먹어도 바닥이 보이지 않네요. 저한테만 이런 게 많이 주신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푸짐하다고 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완뽕을 하는데 워낙 많아서 남겼습니다. 이거는 같이 나눠 먹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짬뽕 특유의 맛과 또 매콤함은 있지만 싱싱한 생물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인위적이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맛이 개운하고 깔끔하네요. 날은 점점 더 쌀쌀해지는데 회덕동 굴다리로 오셔서 따뜻한 추억도 만나보시고 또 짬뽕 한 그릇까지 하신다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실 겁니다. 대전의 옛 모습이 남아있는 회덕동. 그곳엔 이야기를 품은 7개의 굴다리가 있습니다. 대전의 근현대사를 담고 있는 굴다리를 걸으며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죠. 더불어 신선한 재료로 푸짐하게 만든 짬뽕 한 그릇으로 쌀쌀한 날씨를 녹여봅니다. 시원하면서도 매콤한 국물 맛이 일품입니다. 추억이 그리운 날 회덕동 굴다리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네, 이 회덕동 짬뽕. 네. 대박이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사장님 인심이 너무 후하신 것 같아요. 가격은 제가 모르겠는데 네. 이 크기가 제가 봤던 것 중에 정말 최고네요. 게다가 이 맛도 일품이라고 하니까 어. 꼭 가서 먹어봐야겠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이 회덕동의 굴다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뭐 굴다리라고 하면 좀 어둡기도 하고 네. 삭막하고 좀 무서운 공간이긴 한데 이런 공간을 또 아기자기하게 추억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는 걸 보니까 참 좋네요. 앞으로 네.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특별한 탐험가의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맞습니다. 14,000km에 이르는 유라시아 횡단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4번이나 한 분이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또 명함에 탐험가라고 새긴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사연일지 화면을 만나보시죠. 여기 14,000km의 시베리아 길을 모토바이크로 건너고자 하는 이가 있습니다.
살을 추위와 극도의 긴장감,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결국 그는 세계 최초로 시베리아를 횡단했고 숨을 쉬는 한 세계를 꿈꾸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재밌잖아요. 탐험. 경계를 벗어난다는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뭔가 새로운 이야기, 자신만의 기다리고 있잖아요. 경계를 넘어 유라시아를 건너는 김영국 탐험가를 만나보시죠.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대학 캠퍼스. 여기에 그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유라시아 대륙 횡단 4번째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김현국 탐험가입니다. 러시아 횡단 도로라고 하죠. 여기 뒤편에 이제 보이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1만 킬로에 해당되는 이 도로가 2010년에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제 이 도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아시아와 유럽이 하나의 길로 연결이 됐는데 이 길에 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구축하는 행위를 해요. 저는 이제 이번 행위가 제 개인적으로는 2개의 열매를 얻었다고 봐요. 미국에서 세계에서 최대의 탐험 단체로부터 정의원으로 저의 탐험 내용이 인정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로는 14,000km 간선도로에 대한 자료들이 엄청 촘촘해지고 이 얘기들이 풍부해졌어요. 14,000km를 1,000km 단위로 쪼개서 12개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었죠. 세계에서 가장 큰 유라시아 대륙이 12개의 베이스 캠프에서 전체가 다 네트워크가 됐어요, 저한테. 140일 동안 모터바이크로만 2만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용기 있는 한 걸음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도전이 가능했습니다. 1991년도 12월 달에 러시아가 소비에트였죠. 해체됐어요. 이게 한 나라가 무너진 거죠. 그때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였네요. 그래서 이제 진로 고민을 했었죠. 진짜 도전해야 될 만한 가치가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했는데 마침 소련이 눈에 들어왔고 그 소련은 우리한테 가능성, 기회의 땅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곳 소비에트가 무너진 러시아, 새로운 기회의 땅인 이곳에 어떤 기회 가능성이 있나 요거 확인하러 시베리아를 가게 돼요. 1996년 대학교를 갓 졸업한 그는 모터바이크 한 대에 몸을 실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대륙으로의 진출을 꿈꿔왔던 청년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96년의 정리는 제 시선이 광주에서 서울까지 320km에서 광주에서 모스크바까지 12,000km로 넓어졌다고 표현을 했어요. 진짜로 기후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하구나라고 느끼고 왔어요. 그 다음에 2014년에는 내가 탐험가라고 이미 명함을 팠어요. 목적이 있는 탐험이죠. 목적이 있고 내 정체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 주제와 정보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돈이 없더라고요. 시베리아 횡단은 그에게 탐험가로서의 인생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삶을 살게 했습니다. 비가 키우고 햇볕을 달게 만든다. 러시아의 그 도로는 달려도 끝이 없지만 또 한편 단조롭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단조로울 때는 하늘을 보고 달려요. 근데 구름들이 하늘의 변화가 어마어마해요. 그 중에 비를 맞으면서 또 햇볕을 만나면서 이 상처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연이 가르쳐주는 거죠. 소비에트 무너진 후 러시아가 기후 땅이라고 했고 그곳을 내가 직접 확인했잖아요. 이곳에 있는 선배, 친구,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본 세상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죠. 결과는 저 혼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됐어요. 이렇게 노력해갖고 만든 자료인데 그 자료를 나누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그래 좋네라고만 하고 행동이 없어진 거에 대한 화. 그런데 예전에 이걸 탓을 했죠. 왜 세상이 나를 못 알아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 끝없는 길이 가르쳐준 건 때가 있다라는 거.
그와 함께 길을 나서볼까요? 승재야. 너 인사도 안 하냐 형한테? 반가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체인 좀 봐봐. 체인이. 나 진짜 이 오토바이에 너무 애정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오토바이 정비 기술이 없어요. 지금 와가지고 일정이 바빠갖고 손을 못 댔는데, 야 우리 동생이 와서 오토바이 선수예요. 정비나 이런 거. 간단한 수리 같은 건 동생이 직접 해준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13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친동생처럼 여기고 있어요. 친구나 똑같죠. 뭐 나이도 비슷합니다. 길에서 만나면. 제 인생은 길과 함께하고 만남도 길 위의 만남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꿈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기관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넓은 대륙을 한번 달려보고 싶었죠.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고 얽매이다 보니까 못 오고 있었는데 형국이 형이 그 시베리아를 횡단을 했다라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좀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고 꿈이 닮아서 더 마음이 갔다고 합니다. 우리 승재 아우처럼 이렇게 많이 정이 가는 친구와 같아요. 모토바이크가. 개인적으로는 젤로 힘들었던 시기에 이 모토바이크하고 인연이 되었고 그 후로 지금 5년이 흘렀는데 5년 사이에 3번을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을 했어요. 그게 이제 다 이 모토바이크를 썼습니다. 14년도에 사람하고의 인연, 그다음에 오토바이하고 인연이 그 해에 다 이렇게 인연이 있는 거네요. 그러죠. 나승재 씨는 본인이 눈여겨봤던 기차협회 주인공이 김현국 탐험가라는 걸 안 순간 그에게 더욱 힘이 되줬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믿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어떤 도전 정신을 주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려운 일을 안 하고 힘든 일을 안 하는데 좀 이런 걸 보고 학생들이 좀 도전 정신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늘 곁에서 응원하는 이가 있기에 그의 탐험 인생이 조금은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모처럼의 휴일 날입니다. 반가운 얼굴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만남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데요. 오늘 만나게 되는 주요한 이제 하나의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축적된 자료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펼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상황, 이 현재 환경에 맞게끔 어떻게 이 탐험이라는 콘텐츠를 부여하고 또 이거를 발굴하고 또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좀 촘촘한 이야기를 좀 엮을 계획입니다. 그 유라시아라는 광활한 쪽에 다양한 음식들을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그걸 셰프로서 다시 이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4번째 유라시아 횡단을 마치고 오랜만에 만난 이들. 탐험으로 고단했을 그를 위해 특별식을 마련했습니다. 큰일 났네 사장님. 한 4시간 끓인 것 같아요. 4시간. 나 시베리아 당분간은 가기 싫은데 시베리아에 있는 것 같아 지금. 똑같네. 거기서 느꼈던 맛하고. 따뜻한 마음에 참 행복해집니다. 구축된 유라시아 자료들로 그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 계획입니다. 유라시아를 횡단하거나 횡단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베이스 캠프에서 문화의 다양한 계층들, 뭐 지리학이든 인류학이든 식물학이든 음악 미술이든 문학이든 다양한 계층과 함께 유라시아 대륙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 콘텐츠, 뭐 영화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이런 작업들을 한번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늘 존재합니다. 낯선 곳으로 간다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걸음,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 한 걸음이 많은 걸 변화시킵니다.
목표가 있고 늘 응원하는 이들이 있기에 그의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 정말 대단하시지 그쵸? 않아요? 네. 진짜 화면을 보니까 저도 작은 도전이라도 꼭 실천을 해서 나만의 도전을 이제 조금씩 이제 이뤄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뭐 내년으로 미루시는 건 아니시죠? 아, 그러면 안 될 텐데요. 네, 미루지 마세요. 아직 올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게다가 이 처음부터 거창한 도전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나만의 도전을 하나씩 이루다 보면 성취감도 느낄 거고요. 그런 성취감이 또 쌓이다 보면 본인의 인생이 되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뭐 항상 뭐 시작, 행동, 네. 실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획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리고 또 김현국 씨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통해서 구축한 아주 많은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저희 모든 전참팀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저희는 이번 주말에 부안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겨울철 별미, 뭐가 떠오르세요? 방어. 숭어가 있죠. 아, 숭어도 있네요. 맞다. 숭어를 맛있고 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설 숭어 축제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이 숭어 잡기나 또 그리고 숭어 빨리 먹기 같은 아주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숭어와 함께하는 아주 이색적인 겨울나기 함께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